우리네 인생이 이런 모습 아닐런지요. 알 수 없는 결과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셉트 한자 448강입니다. 한자는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를 때는 비밀이지만 알고 나면 당연한 사실인 것이 한자의 속성입니다. 오늘은 9부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모아 셉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9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9부자는 숫자 9으로 명하는데 부수로 사용되게 되면 최선의 노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9부자는 새을자와 삐찐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새을자는 하늘에 날고 있는 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수로 사용될 때는 시다는 의미가 있죠. 이 스물은자와 관련될 때는 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삐찐별자는 삐치다는 것인데 비롯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부자는 비롯되는 힘을 쉬는 단계가 9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쉬는 단계를 9부자로 표현하는 것이죠. 몇 날 며칠을 일했는지 아니면 밤을 새워 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팀원들이 과제를 마치고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을 제출했으니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9부자는 그런 단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9은 비롯되는 힘을 쉬는 단계라는 표현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쉬는 단계라 표현합니다. 1에서 10까지 숫자마다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숫자 10은 모두 이루어져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숫자 9는 완전한 것의 한 단계 아래지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다시 말해서 최선의 노력 단계인 것이죠. 최선의 노력이라는 의미의 9부자를 기억하면서 첫 번째 관련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둥글 활자입니다. 둥글 한자는 둥글다는 의미가 있고 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둥글 한자는 9부자와 점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9부자는 숫자 9을 의미하지만 부수로 사용될 때는 최선의 노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점주자는 점을 의미하죠. 어떤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둥글 한자는 9에서 만나는 위치가 둥근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 만나는 결과의 모양이 둥글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여 만나는 결과의 모양이 둥글다라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좋으면 지나온 모든 과정도 좋게 평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의 모양을 둥근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농부가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하여 그 결과물을 따게 되면 그 결과물은 이렇게 둥근 것입니다. 비단 과일만 둥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어떤 결과가 좋으면 그것을 둥글다라 표현하는 것이죠. 둥글 한자는 노력의 결과가 좋으면 지난 모든 과정도 좋게 평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판상주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상주환은 언덕 위에서 공을 굴린다는 뜻으로서 어떤 세력에 힘을 입어 일을 꾀하게 되면 쉽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또 환약이라는 말이 있죠. 환약은 알약을 말합니다. 또 탄원도 있죠. 이럴 때 둥글 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9부자의 두 번째 관련자는 아침의 욱자입니다. 아침의 욱자는 아침에를 의미하고 돋는 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아침의 욱자는 9부자와 해일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9부자는 숫자 9을 의미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해일자는 해를 의미하죠. 태양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욱자는 아침에는 9이 되는 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돋는 해는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여 현대인들이 보는 해는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침에나 중천에 떠있는 해나 서산에 지는 해나 그 해가 그 해인 것이죠. 정지에 있는 태양을 향해 지구가 돌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침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있던 해가 아침이 되면 떠오르는 그 모양이 너무 열심인 것이죠. 최선의 노력을 하여 바다 밑에서 올라온다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아침의 욱자는 9이 되는 해라는 표현으로서 아침에 돋는 해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 만들어진 모습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길승천이라는 말이 있죠. 우길승천은 아침해가 떠오른다는 뜻으로서 떠오르는 아침해처럼 세력이 성대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원수구자입니다. 원수구자는 원수를 의미하고 동반자나 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원수구자는 사람인변의 9구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고 9구자는 숫자 9을 의미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이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원수구자는 사람에게 9에서 발생하는 게 원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발전한 관계에서 원수도 된다는 그런 뜻이죠. 원수라는 말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치려면 오랜 기간 교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발전한 관계에서 원수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사귀다 보면 친해지기도 하지만 그 친한 사람들 속에 원수도 생기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한 동반자였고 짝이었던 사람이 갑작스레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구자는 사람에게 어부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뜻으로서 최선의 노력으로 발전한 관계에서 원수도 발생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친통국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통국회라는 말은 가까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원수를 통쾌하게 한다는 뜻으로서 자기 편을 해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를 비유하는 말이죠. 네 번째 관련자는 박귀자국 괴자입니다. 박귀자국 괴자는 박귀자국을 의미하죠. 궤적입니다. 이 박귀자국 괴자는 수레차자와 아홉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레차자는 수레를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의미하지요. 또 아홉구자는 숫자 9을 의미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이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박귀자국, 다시 말해서 궤적은 수레가 9에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레가 최선의 노력으로 진행을 할 때 궤적이 생긴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자연스레 이렇게 박귀자국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궤적이라는 것이죠. 궤적은 자동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는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갔었죠. 이렇게 수레를 끌 때 언제 제일 힘들겠는가? 정지해 있던 수레를 처음 움직일 때 가장 힘이 듭니다. 그렇게 처음 움직일 때 가장 힘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그렇게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궤적이 생기는 것이죠. 박귀자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박귀자국 괴자는 수레가 업에서 만들어진다는 표현으로서 수레가 최선의 노력으로 진행을 할 때 궤적이 생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거동괴서 동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지방에 수레의 너비를 같게 하고 같은 글자를 쓰게 한다는 뜻으로서 천하가 통일된 상태를 말합니다. 온 나라, 온 천하가 통일된 규격을 사용할 때 거동괴서 동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궤도라는 말이 있죠. 궤도는 바퀴자국의 한자식 이름입니다. 궤적은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일이 이루어온 과정이나 흔적을 궤적이라 하기도 합니다. 아홉구자가 포함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연구할 구자입니다. 연구할 구자는 연구하다는 뜻이 있죠. 이 연구할 구자는 구멍혈자와 아홉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멍혈자는 구멍을 말합니다. 구멍은 어두운 곳이죠. 그래서 어두운 상황이라 해석합니다. 또 아홉구자는 숫자 9을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이라 해석합니다. 그래서 연구할 구자는 구멍에서 9에 이르는 일이 연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연구라는 것이죠. 연구라는 말은 어떤 일을 깊이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그 일을 깊이 조사하고 생각하기 전에는 어두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연구가 잘 되게 되면 어두운 상황에 있던 어떤 일이 밝은 상황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연구할 구자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매일매일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진리를 알기 위한 작업인 것이죠. 연구할 구자는 구멍에서 9에 이르는 일이라 설명하면서 부르는 것을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연구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활용 단어를 보면 구걸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걸심장은 남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헤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라고 할 때, 탐구라고 할 때 연구할 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홉구자에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처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